선거심판 자격 있나?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오전에 어떤 질의가 오갔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공정성이나 중립성 자신 있으세요? 네. 내가 적임자다 이렇게 자신하십니까? 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 누가 저질렀습니까? 그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영과 영파오 모임에도 가입을 하셨죠. 이런 걸 보면 그 민주당 지지를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지지가 아니라 이인영 의원에 대한 호감을 표시한 것입니다. 후보자가 그냥 참여연대 활동 그대로 하시고 교수하시면은 이걸 누가 문제 삼습니까? 근데 지금 선관위원 하시겠다는 분이 지금 공정성과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판 따갑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인준이 된다면 처신하는데 그 기준으로 명심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조 후보자가 사과까지 했어요. 천안함 발언에 대해서. 그만큼 이 과거 발언이 야당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하고는 직접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일종의 이제 천안함 문제가 진보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정의당 지지자들은 좀 달리 생각하고 그러느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컨대 박원순 시장 선거 당시에 그거는 문제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선거의 중립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야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네. 앞으로 당신은 정말 선거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여당 인사와 관련돼 있는 것, 특히 민주당과 정파성과 관련돼 있어서 당파성이죠. 네네. 당파성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관련된 어떤 선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을 다룰 수 있습니까? 네네. 라고 야당에서 좀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후보자는 충실하게 답변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여당 입장에서도 그게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선관위원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그동안에 계속 끊임없이 여야가 바뀌어가면서 똑같은 논란들이 반복되어 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많이 달라졌고요. 정보도 많이 공개됐으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어느 한쪽의 어떤 편향적으로 선거를 관리한다고 하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야 간에 바뀌어가면서 계속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나한테 유리한 선거 국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만약에 자칫 선관위원을 우리 쪽에 있는 사람과 우리 쪽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 이탈했을 때 상대편을 유리하게 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조 후보자가 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 쓴 글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원순 씨가 서울시를 들어왔다 만세 트윗 이런 거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걸 하셨어요?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 박원순 당시 그 참여연대 사무총장을 상당히 좋아하고 존경했었습니다. 우리 2012년도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촉구 교수 서명운동에 참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양심의 발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서명운동이 끝나고 나선 일체 그 어떠한 정치인들과도 교류를 하지 않았으며 정당과 정치인과 교류를 하지 않았고 그냥 학교로 돌아갔고 그리고 참여연대 활동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거를 뭔가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런 직을 걸고 지금 청문회에 나온 거다 보니까 과거 발언, 어떤 정치 성향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이런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청문회까지 나왔다면 뭔가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근데 아까 그 평론가님께서는 박원순 지지 발언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천안함은 달리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예요. 네. 아니 내가 누구나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거잖아요. 10년 전에 이 사람이 당선이 돼가지고는 트위터에 만만세 올렸다고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저는 싶은데 저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은 천안함 폭침 관련 발언이라든지 나중에 얘기할 그 조국 청문회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분의 인생을 다 잘 몰라요. 하지만
하지만 SNS에 나온 몇 가지 발언을 가지고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천안함 관련해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놀랄만한 개그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조국 청문회 관련해서는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거는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내가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고 어떤 희생자 대 가해자 프레임으로 가르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져 올려진 어떤 신념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독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저는 이분이 누구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게 지금 대학생활 이후에 수십 년간 쌓아오진 어떤 이분법적인 프레임이라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선관위원으로서의 직무를 행사하는데 조금 더 문제가 있다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해명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예, 예. 의견의 영역과 선관위원이라는 자리잖아요. 선관위원이기 때문에 선관위원은 특정 정당과 관련돼서 어느 정당과 정당에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정한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다. 특정한 정당에서 특정한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활동은 특정 정당에 편향되어 있는 선관위원으로서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천안함 폭진과 관련되는 문제는 서로 간에 뭐 이념적으로 색깔이 다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달리 생각했던 측면은 있지만 그건 의견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예, 예. 그 어떤 지지보다 의견의 영역은 본인의 어떤 종교 같은 신념인데 저는 그 부분이 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5년에 인정을 하셨어요. 폭침이라고. 근데 그 전에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 뭐 어떤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폭침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게 맞고 네. 조국 장관 수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어떤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거는 좀 이게 좀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그 장재원 위원장이 뭐 사퇴를 할 것이냐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이러면서 사퇴에 대해서 뭐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공정성 부분 외에도 직무 수행에 관한 질의 응답도 청문회에선 있었습니다. 지금 여당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 관리에 관련된 규정이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 몇 조에 있는지 아세요? 제가 그것은 확인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네. 선거 관리에 관한 규정 중에 중립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이 되시겠다는 분이 헌법의 규정도 그러면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뭐 선거법, 그러니까 정치관계법과 선관위법은 아니 선관위법. 예. 읽어봤는데 구체적인 조항이나 이런 것은 사실 익숙하지 못합니다. 평론가님, 공정성 시비를 떠나서요.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이라든지 청문회 준비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저는 답변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정치를 원래 전공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알고 있는 뭐 분위기도 한데 그렇더라도 선관위원 후보자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뭔지 좀 사전에 숙지하고 나와야지 맞는 것 같고요. 예, 예. 뭐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저렇게 대답한 거는 굉장히 좀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계속 이제 우리가 중립성과 객관성의 문제를 얘기하니까 과연 중립성은 뭐고 객관성은 뭐냐 이런 문제들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관위원을 9명으로 각각 추천기관들도 다르게 구성을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나의 이익과 나와 관련되어 있는 뭔가 특정 정당의 이익으로 해석하지 않는 정도의 자질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해왔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정도의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이번 청문 기간 동안에. 예. 근데 뭐 한쪽으로 공격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왜냐하면 그거는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뭐 강경근 상임위원 문제라든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또 두 명의 선관위원 임명할 때 그때 지금 민주당이 똑같이 또 공격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그런 후보자 검증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